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강남역 캠퍼스에서 LC를 담당하고 있는 이도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오늘 3월 9일 토익 시험 총평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 Part 1이랑 Part 3 같이 저랑 보게 될 거고요. 우선은 저희 난이도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아래에 있는 이 hackers.co.kr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토익 학습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무료로 또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고요. 자, 우리 오늘 3월 9일 토익 시험 전체적인 난이도는 저는 중상으로 측정을 했고,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설명드릴 Part 1 그리고 Part 3는 각각 중 그리고 Part 3는 중상 정도로 측정을 했는데, 자, 이 이유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Part 1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중정도로 그냥 평균적인 난이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사람 사진은 4개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사물 사진은 2개. 그리고 여기서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Part 1은 어휘 실력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단어들은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Part 1은 또 중요한 게 내가 정답을 찾을 거다라는 느낌보다는 틀린 오답들을 소구하시면서 문제풀이를 하셨어야 됐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바로 한번 이 빈줄 동사표현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오늘 시험에 이제 나왔던 이 동사 표현들 같이 한번 볼 건데, 자, 첫 번째로는 우리 reaching for 하면은 뭔가 손을 뻗어서 어딘가 이렇게 닿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묘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bending down 하면 무언가 굽히다, 구부리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뭐 bending now down the knees 하면은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묘사가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냥 보는 거 말고도 examining 하면은 자세히 무언가 보는 느낌. 근데 우리 객관적으로는 사진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냥 보는 건지 아니면 자세히 보는 건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examining 또는 우리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studying, 얘도 보시면은 공부하다의 느낌보다는 무언가 좀 자세히 보고 있는 느낌 보시고 바로 examining, studying 이 동사 정답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보통 우리 travel이라고 하면 여행, 여행하다 뭐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데, 우리 traveling 하면 이동하고 있다라는 뜻도 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얘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taking off 하면 무언가 벗는 동작 묘사돼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taking off the sunglasses 하면 선글라스 벗는 모습 이런 게 보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putting on 하면은 착용하고 있다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여기선 착용하고 있는 동작이 묘사가 돼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leaning on 또는 leaning against 하면 어딘가 기대어 있는 모습이죠. 근데 leaning forward 하면은 앞으로 숙여 있는 모습이 묘사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의 동사 표현들을 여러분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Part 1에서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이 진행 중인지 아니면 완료가 된 상태인지 이거를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가지의 수동태 같이 한번 볼 건데, 첫 번째는 현재 진행 수동태, 우리 보통은 주어, 비동사, being, PP 이렇게 나오게 되고, 해석하게 되면은 주어가 뭐뭐 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수동태는 주어, has 또는 have been, PP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해석하실 때 주어가 뭐뭐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현재 진행 수동태면은 사진에서 아직 진행 중인 모습이 보여야 되고, 현재 완료면은 이미 완료가 된 상태가 보여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우리 진행 중이면은 웬만하면은 이 사진에 사람이 등장해 줘야 됩니다. 자, 이 사진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따로 사람은 없어요. 사물 사진이죠. 자, 그러면 우리 desks have been arranged 또는 are being arranged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정답이 되는 거죠? 여기에는 따로 사람이 없고 이미 배열이 된 상태인 거, 배열이 완료된 상태이죠. 그럼 여기서의 정답은 우리 have been PP 이렇게 적어준 desks have been arranged in the office 이렇게 정답 가져가 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 모습, 진행 중인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얘는 우리 그러면 have been PP가 아닌 are being PP에서 trees are being watered by the man 하면 남자로부터 이 나무들이 물이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어서 보시면은 동작과 상태, 얘는 이제 워낙에 많이 나오는 거고 제가 되게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인데, 자, 우리 putting on이랑 wearing의 차이점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우리 putting on 하면은 동작을 묘사해야 되고 wearing 하면은 상태를 묘사해야 되는데, 사실 해석해 보면은 wearing이
wearing이든 putting on이든 똑같이 착용하고 있다란 뜻이죠. 그래서 she's putting on a jacket 하면은 자켓을 착용하고 있다. She's wearing a jacket. 얘도 마찬가지로 자켓을 착용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 이 putting on 같은 경우에는 동작이 묘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여자의 손이 어디 가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자켓에 가 있어야 되겠죠. 입는 동작이 묘사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wearing 같은 경우에는 she's wearing a jacket 했을 때 해석은 똑같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착용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걸로 손이 따로 자켓에 가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워낙에 많이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모르고 계셨다면 꼭 암기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어서 Part 3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art 3는 난이도 제가 아까 중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Part 4보다는 조금 더 쉬운 느낌이어서 제가 중에서 중상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자, 일단 난이도를 중에서 중상 정도로 측정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리 패러프레이징 된 표현이 한 40% 정도로 나와줬고요. 내가 소리를 들으면서 정답을 골랐다. 내가 이 선택지와 내가 듣는 지문에서의 단어가 겹쳐서 정답 골랐다라고 하시면은 한 60%의 정답 가져가실 수 있었지만 또 여기서 조금 어려웠던 거는 여러분들이 들리는 단어만 정답으로 가져갔을 때 오답이 될 만한 문제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듣는 걸로만 문제 풀이하시면 안 되고요. 들으시면서 해석까지 진행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초반에 좀 어려운 질문이 많이 등장했죠. 우리 뭔가 심리적으로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은 이 전체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앞에서부터 난해한 그런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고요. 자, 우리 가장 어려운 의도 파악 문제랑 시각자료 문제는 이제 2개 그리고 3개 이렇게 나왔는데 가장 어려웠던 질문 유형이었지만 이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았어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전략만 잘 익히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좀 직업 관련된 이런 단어들을 몇 가지 보고 갈 건데 우리 얘는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꼭 모르는 거는 같이 암기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 우리 supervisor 또는 manager이라고 하면은 뭐 매니저, 상사, 관리자 이런 뜻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technician 하면은 기술자, 그래서 뭔가 고치는 거 얘기할 때 이런 technician, 기술자 직업도 많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receptionist 하면은 접수 담당자, 안내원, 그 다음에 assistant 하면 조수, 보조 직원, 그 다음에 executive 하면 임원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accountant 하면 회계사, mechanic 하면 정비사, 그 다음에 sales representative 하면 영업사원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 plumber 이런 거 얘기하면 배관공이죠. 그래서 이런 배관공은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이 배관공이다 이렇게 얘기해주지도 않지만 뭐 the water is leaking, 물이 지금 새고 있다 하면서 관련된 어휘들 언급해주면서 우리가 이 사람의 직업이 뭔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직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직접적으로 나는 누구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뭔가 직업이랑 관련된 어휘들을 언급을 해주면서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 관련 문제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 정답을 직접적으로 듣고 체크하기보다는 관련된 어휘들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우리 패러프레이징 된 표현들 몇 가지만 같이 볼 건데 자주 등장하는 거 우리 보통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면은 재표현된 걸 패러프레이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패러프레이징 표현들은 보통 상이어 또는 동의어가 나오게 되면서 같은 뜻인데 단어는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래서 우리 몇 가지 상이어랑 동의어 같이 보고 갈 건데 첫 번째로는 우리 facility, 뭐 establishment 하면은 시설 같은 거 얘기할 때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식당 얘를 또 다르게 재표현했을 때 식음시설 해서 dining facility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죠. 또는 dining establishment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상품, 물품 얘네들은 동의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냥 product 이런 거 말고도 뭐 merchandise, goods, item 하면은 이 상품, 물품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서류랑 문서 얘도 되게 많은 단어들을 품을 수 있는 상이어죠. 그래서 이 서류, 문서라는 뜻으로는 뭐 document 또는 paperwork, paper 이런 상이어들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직원도 employee 말고도 뭐 worker, personnel 또는 staff 이렇게 동의어들 같이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격이나 요금 같은 거 얘기할 때도 뭐 cost, price, fare,
fee, expense, rate. 되게 많죠, 동의어가.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꼭 같이 나왔을 때 매칭을 시켜줄 수 있기 위해서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어서 Part 3에서는 의도 파악 문제 두 가지만 같이 보고 갈게요. 자, 보면은 이 Part 3는 여자와 남자의 대화죠. 그래서 여자가 먼저 We will finish the final draft by next week 하면서 우리 다음 주까지 이 최종안을 끝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자가 next week 다음 주 하면서 Why is it taking so long?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라고 물어봤더니 여자가 The initial draft is 20 pages long 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서의 의도를 파악하셨어야 됐는데 자, 여기서는 이 여자가 우리 초안이 20페이지나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final draft, 마지막 draft를 끝내는 게 다음 주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정답이 오래 걸리는 기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게 의도였다라는 거. 우리 이 정당화하다라는 동사 또 같이 외워주셔야 되는데 정당화하면은 to justify 이런 식으로 선택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의도 파악 문제도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Are you going to travel abroad during your vacation? 하면서 너 혹시 휴가 때 어디 외국 놀러 갈 거야? 라고 질문을 했더니 상대방이 I'll be busy working on a project. 너 혹시 해외여행 갈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나 바빠. 나 프로젝트 하느라 바빠.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럼 무슨 얘기인 거죠? 나 바쁘니까 여행 갈 시간 없어.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 I'll be busy working on a project. 나 프로젝트 진행하느라 바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나 여행 못 가. 여행 갈 시간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이런 의도를 2차적인 의도를 파악하셔야 되는 문제였고요. 자, 보면은 오늘 문제는 딱히 이렇게 까다로운 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이 의도 파악 문제 지문을 들으시기 전에 질문부터 보시고 이 따옴표에 있는 애들의 1차적인 의미를 미리 파악하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지문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이 사람의 2차적인 의미, 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같이 Part 3 의도 파악 문제까지 같이 봤고요. 그러면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해커스 LC 담당하고 있는 이도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 토익 LC 윤이나입니다. 지금부터 3월 9일 LC 파트 2, 4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영상 자료 이외에도 더 많은 무료 강의 영상과 그리고 토익 자료들이 hackers.co.kr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월 9일 Part 2의 난이도는 지난 시험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쪽에 속한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쌤상이라고 표기했는데 반전 응답이 지난 시험에 비해서 더 많은 개수가 등장을 해서 여러분 조금 또 당황하지 않으셨을까. 오늘 파트 2뿐만 아니라 3, 4 쪽도 조금 어려웠긴 해요. 자, 문제 구성은 의문사 의문문 11문항, 그리고 의문사 없는 유형도 평서문 제외 11문항. 일반 의문문은 긍정문이 3개, 그리고 부정문 2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으로는 평이하다고 보여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파트 2 많이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파트 2가 이제 다 맞는 사람들도 이걸 정말 한 단어 한 단어 소름 끼치게 다 듣고 만점을 받냐? 라고 생각해보면 선생님 생각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엄청 속도가 빠른데 뭉개지는 발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단어 몇 개 정도는 놓쳐도 사실 만점을 받는 확률이 더 커질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오늘 저희가 처음 하려고 하는데요. 파트 2의 오답 유형을 3가지로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첫 번째, 3인칭 주어는 답이 될 확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3인칭 주어라고 하면 뭐 he, she, they 이런 이제 단어로 시작하는 복인데 자, 예문으로 보면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주문하시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식당에서 쓸만한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답변은 골라보시면 이 중에서 정답은 B번이 맞죠. 주문하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을 선택하고 있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거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순간 헷갈리신다고 이제 C번을 고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C번 보기는 She is ordering. 그 사람이 어떤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제 여자친구가 주문 중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해서 답을 고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보이는 she는 질문에 반드시 저 she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름, 여자 이름이겠죠. 혹은 뭐 직책명 이런 단어가 있어야
그 단어를 받는 대명사 she가 쓰일 수 있는 건데 무조건 100%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she, he, they가 파트 2에서는 답이 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거 참고. 두 번째는 우리 유사 발음 연상어휘. 이거는 뭐 되게 클래식한 얘기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함정이죠. 우리가 질문을 정확히 다 듣지 못했을 땐 이런 유사 발음과 연상어휘는 버려주시는 게 더 좋아요. 이제 우리의 심리를 이용한 출제자의 그 의도가 들어간 보기이기 때문인데 연상어휘보다는 유사 발음이 훨씬 더 확률은 더 큽니다. 거의 막 99% 정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예요. 예문은 들었니? 음식,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 있던 fair, 얘는 명사로 행사, 박람회라는 뜻이고요. 여기 있는 fair, 이거는 공정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공정하지가 않다. 자, 이런 식으로 같은 소리가 뜻이 다르다. 이거 무조건 버리셔야 돼요. A번 소거하겠습니다. 네, 들었어요. 가실 겁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No, I haven't eaten yet. 이 복이 왜 나왔냐? 질문에 뭐가 있었거든? Food. 그래서 내용이 연상될 수 있는 이런 단어를 하나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오히려 파트 2는 3개 중에 고민된다 그러면 제일 질문이랑 관련이 없어 보였던 단어가 들어간 보기가 더 정답이 잘 된다라는 편입니다. 마지막은 우리 이거 너무 잘 알죠? 의문사 의문문에서 yes랑 no는 당연히 안 된다. 의문사 의문문은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거니까 대답으로 yes랑 no가 나오면 사실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 요즘에는 대답을 yes랑 no로 써놓고 이제 우리가 안 들으면 되는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을요. 질문하고 굉장히 괜찮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간 대답이 들렸다는 걸 저희가 망각할 수도 있잖아요. 곧 뒤에 듣지도 마시고 의문사로 시작했다 그러면 이런 보기는 바로바로 소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은 얼마나 자주 이곳에 방문합니까? 라고 했을 때 yes 없으면 괜찮거든요. 한 달에 한 번 갑니다. 근데 이 yes 때문에 이 보기는 절대 정답이 안 되는 보기입니다. 자, 3가지. 3인칭 주어는 답될 확률이 적어요. 유사 발음 연상어휘 안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3번째, 의문사 의문문 매달 11개, 거의 절반 나오잖아요. 그 11개에서는 yes랑 no는 절대로 고르지 않는다. 상극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저희 정답 꿀팁 하나 드릴게요. 그럼 이거 I believe so 라는 이 말은 길게 네 라는 것을 이야기한 표현이에요. 네 라는 건 뒤에 있는 보통 부연 설명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보기는 뭐가 좋냐? 뒤에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반 의문문에 괜찮은 답이다. 모든 일반 의문문에 맞는 답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반대로 말하고 싶으면 아니요, don't 붙여주세요. 나 그렇게 생각 안 해. I don't think so 혹은 I don't believe so 하면 그거는 no를 길게 얘기하는 표현 되겠죠. 자, 우리 그냥 여기다가 몇 개 한번 붙여볼게요. 너 이곳에 참석할 거니? 라고 물어보면 뭐 아니면 뭐잖아요? 참석할 거야. 아니, 참석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답변인데 네 라고만 나오진 않아요. 뒤에 부연 설명 항상 나오고 부연 설명이 잘못된 오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왔다. 나 그럴 것 같아. 라고 하면 뒤에 부연 설명이 없기 때문에 또 쉽게 정답으로 고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다음 주 금요일 휴일입니까?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리오가 약속을 했나요? 예약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했을 때 yes를 대신할 수 있는 표현 되겠죠? 그래서 자, 뭐만 없으면 된다. 문장 맨 앞에 의문사만 없으면 이 보기는 100% 정답이다. 라는 거 팁 하나 가져가실게요. 그럼 저희가 파트 2가 어려운 이유가 뭐야? 바로 이거죠. 반전응답. 이제 2개 이렇게 컬럼 나눠 있으면 오늘도 왼쪽에는 반전응답이 딱 한 문제밖에 없었고 오른쪽에 진짜 거의 막 수두로 빽빽. 여러분 되게 오늘 당황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대답들 이제 시험 전에 기본적인 대답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반전응답도 조금씩 하다 보면 적응이 되거든요. 저는 꽤 상상력이 좀 부족한 편인데 파트 2 문제 시험 풀다 보면은 와, 출제자는 어떻게 이런 생각으로 대답을 만들지? 라는 생각이 되게 감탄하면서 도파민도 살짝 돋을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자, 어떤 내용의 답변이냐? 먼저 How much? 가격을 물어봤어요. 그 티켓, 플레인 티켓 얼마였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얼마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회사가 repay you. 이거는 이제 reimburse you. 너한테 그 배상해 줄 거다. 그러니까 사실 뭐
가장 뭐 일반적인 답변은 아닌 것 같지만 다른 보기를 같이 생각해 봤을 때 고를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만 똑똑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세 개 중에 융통성 있게 이 중에서 가장 괜찮은 건 뭘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금액은 얘기 안 해주지만 회사가 너한테 줄 건데? 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 거고, 랩탑으로 살 거야? 데스크탑으로 살 거야? 선택 질문이에요. 이게 좋아? 저게 좋아? 하고 물어보는데 저는 탐험가입니다. 혹은 저는 여행을 아주 많이 다닙니다. 혹은 저는 출장이 아주 잦아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걸 선택하고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돌려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누가 할 겁니까 하면 보통 우리가 후에 대한 질문으로는 제3자를 떠올리거든. 이 사람이 할 겁니다. 근데 제가 할게요. I 혹은 we. 여기서도 he는 안 돼요. 제가 할게요 하는 거야. 그러면 예상하진 못했지만 그렇구나. 너가 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도 가능하죠. 자, 이 sunflower 심었니? 어떤 식물이나 뭐 꽃이나 이거 심었지? 라고 물어보는데 그 플랜이 바뀌었어. 이 얘기는 생략된 대답이 뭐예요? No, 안 심었어 라는 이야기인데 그거 계획이 바뀌었다 라고 해서 심지 않았다는 것을 또 한번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언제 멈출 수 있어? 우리 언제 시작할 거야? 이런 질문에서 permission, 요거는 허가란 얘기예요. 허가가 아직 없다. 아니 질문은 when인데 언제라는 시점 대신에 허가가 아직 없으니 이 사람은 아마도 언제 멈출 수 있고 언제 시작할 수 있는지를 지금은 알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이 대답 그리고 자주 나오는 모른다 간접적인 응답인데 언제 도서관이 닫아? 뭐 언제 도서관이 뭐 열어? 언제 여기가 왜 여기가 세일을 해? 뭐 이렇게 왜 닫았니? 모든 질문에 가능하죠. 이거는 사실 천하무적이라고 어떤 질문이 나오든 너 얘한테 물어봐. 나는 모르는데 이 제3자는 네가 원하는 답을 알고 있어 라는 쪽이에요. 토익 그래도 한두 달 해보신 분들은 이건 이제 외웠어야 돼요. 너 제3자에게 물어봐. 이 사람이 해결해 줄 거야.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이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어디 있습니다 해야 되잖아. 근데 얘가 질문 있어? 걔한테 뭐 볼 일 있니?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이런 반전의 응답도 저는 이거 참 창의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어디 있어? 그러는데 왜 찾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오늘 어려웠을 만한 반전 응답 보셨어요. 근데 저희 파트 2 문제 풀다 보면 아쉽지만 질문을 놓쳤어요. 여러분이 이제 열심히 보기를 A, B, C 들어야지 하고 마음 먹었어요. 열심히 들었는데 아쉽지만 느낌이 오는 보기가 딱 없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맡겨야죠. 이제 운에 맡겨야죠. 이 문제를 맞을 거라는 아니에요. 그냥 확률은 33.3%인데 그 정도면 꽤 그래도 높지 않나요? 그래서 자, 이 문제를 맞추려고 그냥 찍어라 이게 아니라 소탐제실 하지 말아라. 알겠죠?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다음에 들리는 질문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파트 2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보니까 여러분이 한번 당황하고 있으면 막 몇 문제가 지나가는지 모르게끔 처음에는 막 3-4문제씩 지나가는 것도 경험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쭉 이어서 문제풀이 여러 번 해보시다 보면 안 들리는 거는 바로 버려주고 다음에 나오는 질문 집중해서 들어주고 이것도 한번 이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트 2 여기까지 하고요. 네 번째 파트, 오늘 파트 4는 난이도는 중상처럼 보여요. 평소랑 많이 다르진 않고 항상 요 정도처럼 보이는 시험이었던 것 같고요. 문제 구성은 늘 잘 나오는 음성 메시지 2지문, 그리고 회의 발췌록 2개, 그리고 방송 2지문, 설명 2지문, 공지 소개는 각각 1지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늘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세부 정보를 물어보는 게 항상 가장 많이 나오고 요청, 미래계획, 파트 4에서 3번 문제로 정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미래계획, 요청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의도파악 시각자료는 거의 변하지 않고 항상 요거 따옴표 제일 어려운 거 3문제, 그리고 시각자료 2문제 있습니다.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3, 4에 전략을 3가지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3, 4는 전략이 똑같아요. 제일 먼저 문제, 정확히, 그리고 이것도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앞에 문제를 읽어주는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다음 문제를 다 파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느리게 그러면 늦어요. 정확히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1단계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만점의 조건, 보기 이제 4개 있잖아요. A, B, C, D. 모르는 단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르는 단어 있으면 답이 만점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채워주시고,
마지막 단계는 패러프레이징이에요. 보통 1단계, 2단계 해놓으면 3개 중에 2개 맞추는 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타이밍만 잘 아시면 한 쌤은 보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한 5일 정도 쌤 만나면은 3개 중에 2개는 다들 맞추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지막 문제거든요. 마지막 제일 어려운 문제는 들려주는 단어랑 보여주는 단어가 달라져 있어요. 뜻만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 동의어를 많이 해놔야 버퍼링 없이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니까 이 마지막은 동의어, 패러프레이징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씩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우리 파트 4에서 이렇게 후로 시작하는 질문 나오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파트 4는 화자가 한 명이다 보니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혹은 듣는 사람이 누군지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후는 이제 50대 50인 거예요. 화자 아니면 청자. 이 질문 한번 해석해 보시면 우리 학생들이 실수 많이 하는 문장이거든요. 청중이라는 단어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청자가 누구냐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address는 동사로는 말하다란 뜻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그래서 이건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화자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기 청중이 있어도 청중 아니고 누가 청중한테 말하고 있어? 이런 뜻. 두 번째는 공지라는 거는 이미 티가 나네요. 후로 시작했고 포로 끝났어요. 위한이란 뜻이죠. 누구를 위한. 그러면 듣는 사람, 청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세 번째, 이거 실수 많이 해요. 스피커가 누구냐? 이러면 안 되고요. 마지막에 talk to,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스피커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 그러면 듣는 사람이죠. 청중. 그리고 ask 문제는 우리 파트 3에서, 파트 4에서 3번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전화한 사람이 미스 땡땡땡한테 무엇을 하라고 요청합니까? 보통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 그리고 이거 조심할게요. told 말했다 아니고 be told는 tell을 당해요. 곧 말하는 걸 당한다. 듣다라는 얘기예요. 청자들은 무엇을 하라고 듣습니까? 둘이 의미는 사실 같은 요청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지금 쌤하고 같이 했던 첫 번째 줄, 세 번째 줄 실수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좀 조심해 주시고 그럼 이 질문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읽냐? 맨날 나오거든요. 시험지에 어느 달에 들어가든 빠지지 않고 항상 나오는 질문들이라 저희가 질문을 들어가서 본다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아깝습니다. 그때는 이제 보기를 읽어주셔야 되니까 미리 질문은 공부를 해서 들어가시는 방법이고요. 점수 잡는 Hackers.